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발표가 된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두산 밥켓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이번 사업 개편 중에서 일부 밥켓 주주들이 이제 행사하게 될 주식 매수 청구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사주를 밥켓이 소각하겠다는 건데요. 이 자사주 소각이 이번 사업구조 개편의 성공을 높이고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이제 히든카드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관련 보도 내용들입니다. 근데 보도를 보면 마치 이 자사주 소각이 회사 측과 뭐 개인 주주들 모두에게 뭐 윈윈이 되는 듯한 그리고 이번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무슨 히든카드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번 바켓의 자사주 소각 관련 보도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못된 오해들을 좀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동시에 이번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두산그룹은 사업군별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이 과정에서 진지하게 이 시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시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뭐 개편을 진행한 것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체크를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저희가 그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만약 이번 개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른다 그런 구독자 분이시라면 오른쪽 상단 링크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켓 자사주 소각권에 앞서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합병, 영업 양도와 같은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정한 가격으로 이제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주주들이 회사에 청구하는 건을 말하는데요.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두산 건을 예를 들자면 밥켓 주주가 나 이번 로보티스 합병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회사가 사줘. 내 주식을 사줘.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 합병 주체가 바켓만 있는 건 아니고 에너빌리티, 로보티스도 있다 보니까 이 세 회사의 주주들이라면은 모두 자신의 회사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사 일부만 추린 건데 밥켓의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보도 내용들의 맥락은 이 세 기사의 내용들과 거의 다 비슷합니다. 줄친 내용들 위주로 한번 읽어보면요. 두산 밥켓은 향후 모회사가 되는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또 자사주 소각은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시장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묘수라는 평가다. 합병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카드로 자사주 소각을 활용한다. 두산 밥켓의 자사주를 소각하면 두산 로보틱스의 신주를 발행되는 유통 주식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읽은 내용들 중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두산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절차 과정을 알고 계신 구독자분이라면 어디가 이상한지 발견하셨을 텐데 바로 이제 이 제일 첫 부분 문장이 긴 이 두산 바켓은 모 회사가 되는 두산 로보티스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계획이다. 이 부분이 오류가 있습니다. 기사의 오류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합병 계획서를 토대로 밥켓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재편 계획을 보면 로보틱스와 에너빌리티 투자 부분이 합병이 되면서 로보틱스는 밥켓 지분 46%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 전제에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1단계 밥켓과 로보틱스는 포괄적 주식 계약을 거치게 됩니다. 밥켓 주주는 밥켓 주식을 주고 그 대가로 로보틱스 신주를 받는 거죠. 로보티스의 지배력이 더 확대되는 겁니다. 2단계, 이 과정을 반대하는 밥켓 주주라면 앞에서 설명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밥켓이 반대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사주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소각이 핵심입니다. 다음 3단계, 소각이 완료되면 밥켓은 로보틱스의 100% 완전 자회사가 되고 두 회사는 완전한 100% 모자 회사가 관계가 됩니다. 4단계, 그 다음에 밥켓과 로보틱스가 합병하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모자 회사가 아닌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죠. 합병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가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100% 모자 회사가 된 상황에서 합병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100% 모자 회사라는 건 자사주가 없다는 뜻이고 없는 이유는 아까 살펴본 2단계에서
자사주를 모두 소각했기 때문인데요. 이 자사주는 아까 그 반대 주주들의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회사가 사들인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밑에 뜨고 있는 이 기사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합병 과정에서 또 이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살펴본 것처럼 주식 매수 청구권과 자사주 소각은 이미 합병 전에 이뤄지는 거고요. 이 기사대로라면 로보틱스가 이번 합병에 반대해서 밥캣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뭔가 웃기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반대해 내 주식을 사줘 막 이거를 밥캣 대상으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약간 조금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아마 이 기사의 오류는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시기 혹은 순서를 좀 혼동해서 이런 오류의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사 내용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사의 단순 오류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자사주 소각은 합병 성공 여부, 주주의 달래기 위한 히든카드,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이제부터 따져봐야겠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자사주 소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짧게 자사주 소각과 합병의 성공 여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계속 보셨지만 자사주 소각이 뭔가 합병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뉘앙스가 물씬 풍깁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돼 있기도 하고요. 이게 기사에는 합병이라고 나오지만 맥락상 합병보다는 전체적인 이번 사업구조 개편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사업 재편이든 합병이든 어쨌든 이 자사주 소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밥캣 주주 중에 이번 포괄적 주식 계약에 대해 아무도 불만이 없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안 들어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사주 소각을 못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 해도 사업 재편은 가능합니다. 이번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성공 여부는 이 자사주 소각과는 상관이 없이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자사주 소각이 많아지면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사주 소각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주식 매수 청구권이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잖아요. 보통 주식 매수 청구권이 얼마 이상 들어오면 합병이나 계약이나 무산되는 조건을 걸어 놓는데, 밥캣의 경우에는 청구권이 1조 5천억 원 이상 들어오면 사업 재편은 완전히 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 매수 청구권이 많이 들어와서 자사주 소각의 물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무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자사주 소각의 진정 주주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주주 주체를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번 합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이제 두산 밥캣이나 두산에 이제 손 떼는 주주. 두 번째, 밥캣 주식을 내놓고 로보틱스 주주가 되기로 마음먹은 주주, 이렇게 나뉘겠죠. 첫 번째, 떠나는 주주는 근본적으로 자사주를 소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손 털고 이제 나가겠다는 건데, 밥캣이 자사주를 소각하든 안 하든 나랑 이제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미 떠났기 때문에 소각에 대한 수혜를 입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 이번 합병에 반대해서 떠나는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오히려 이제 밥캣이 주식 매수를 높은 가격을 쳐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 매수 청구 가격은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졌는데, 여기서 10에서 20% 프리미엄을 얹어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주식 매수 청구 가격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 자체를 두고 정말 주주 달래기냐 합병 묘수냐라고 좀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 로보틱스 주주가 되기로 마음먹은 주주 입장에서도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업구조 개편 과정을 보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건 새로운 이벤트가 아닌 사업구조 개편을 하겠다는 그 시점부터 예정돼 있던 이벤트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각이 예정돼 있지 않았고 주주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두산그룹이 그럼 이제 주주님들 이제 좀 불만이 많으니까 저희가 주식 매수를 통해서 확보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좀 불만을 조금 불식시키고자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처음부터 예정된 사건을 두고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아예 두산그룹이 이번 개편에 주주들의 불만을 예정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물론 밥캣 주주에서 로보틱스가 되는 주주, 그리고 기존 로보틱스 주주의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효과를 일부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되면 로보틱스가 발행해줘야 되는 신주 발행 물량이 줄어드니까요. 신주 발행 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희석이 되는 부분도
좀 감소하게 되겠죠. 다만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것 역시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 이벤트가 이미 사업 재편 때부터 공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두고 무슨 뭔가 숨겨둔 카드인 것 마냥 뭐 히든 카드인 것 마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시너지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산그룹은 이번 사업 개편에서 사업군별로 묶었기 때문에 동종산업 간 시너지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너지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두산 측에서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들이 밥캣이 외국 투자자 대상으로 개최한 사업구조 개편 관련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박상철 밥캣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최고 재무 책임자 CFO를 포함한 C레벨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외국 주주들 사이에서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겠지만 제가 들은 건 제가 취재한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포괄적 주식 계약과 합병 과정을 거치지 않는 선에서 로보틱스와 밥캣 간 그러니까 사업적 제휴,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 안 됐느냐 이렇게 해도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굳이 합병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주주가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밥캣 고위 임원이 파트너십을 했었어도 상당한 시너지를 거둘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동의하는 말만 하고 그 이후에 왜 합병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개편에 대한 이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합병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이사회에서 꼼꼼하게 따졌어야 하는데 이 발언만 보면 그런 고민을 하고 추진한 사안 재편인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양사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대체 얼마가 나오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박성철 밥캣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시너지 시점, 금액 등은 아직 추산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즉슨 두산은 계속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현재 사업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합병이라는 건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두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그 실익을 따지고 정말 이게 필요한 합병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리고 수기를 거쳐 결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표이사의 컨콜 발언을 보면 시너지를 추산할 시간이 없었다? 이 발언은 결코 이제 그만큼 진지한 검토, 꼼꼼한 검토 없이 이번 사업 재편이 진행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질문을 듣고 외국인 주주들은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합병을 할 때 주주들에게 합병 효과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기업과 합침으로써 그 효과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알아야 앞으로 주주로서 이제 남을지 아니면 엑시트를 이제 팔고 나갈지 이렇게 결정을 주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이라는 게 이런 설명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외국인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이게 얼마나 벙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어요. 그렇다면 외국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은 코노코플리스라는 기업이 지난 5월 마라톤 오일을 인수할 때 주주들에게 배포한 설명 자료 중 이제 일부를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이 영어라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설명 자료를 좀 해석하면 세부적으로 얼마나 이번 인수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G&A라는 건 관리 비용을 말하는 건데 이번 인수로 인해서 2억 5천만 달러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운영 비용으로 1억 5천만 달러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등등 총합해서 이번 인수로 5억 달러, 그러니까 한 6천억 넘는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국에서 이렇게까지 막 수치화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인수합병은 그만큼 주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결국 이 합병이나 인수라는 것 자체가 주주를 설득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회사 측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화하면서까지 주주들에게 이 인수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 정도 5억 달러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겠죠. 일종의 설득 작업인 겁니다. 근데 이 오른쪽 두산 밖에 자료를 보면 그냥 여기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산 밖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되는데 합치면 이 정도 수치도 돼 있지 않고 이 네모만큼의 시너지가 가치가 창출이 돼서 업사이드가 된다.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고 왼쪽과 비교하면은 좀 설득이 아예 안 되는 수준의
설명 자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실적표만 비교를 해서 그랬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 회사의 경우 이제 아까 말한 컨퍼런스 콜에서는 CFO, CEO가 직접 합병으로 인해서 향후 직원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좋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수함으로써 앞으로의 리스크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라는 거를 꼼꼼하게 다 주주들에게 이제 오픈하고 공유를 하는 거죠. 이번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이후 이제 정치권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두산은 아직도 주주를 설득한다거나 뭐 언론을 통해서 주주를 설득하려는 액션을 취한다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주총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이제 두산그룹의 이번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명확한 그룹의 입장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